여러분, 대출 계획이 있다면 꼭 알아두세요. 9월 1일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죠. 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시행된 1단계 때보다 더 줄었습니다. 3단계는 내년 7월 도입될 것으로 잠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개인마다 소득과 쓰고 있는 대출의 종류가 제각각이라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사례를 들어볼게요.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분할 상환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는 이렇게 달라져요.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는 3억 3천만 원이었는데 1단계 때는 3억 1,500만 원, 2단계 때는 3억 200만 원, 3단계 때는 2억 7,800만 원이 됐어요. 이렇게 한도가 줄어드는 건 DSR을 계산할 때 일정한 금리를 더하기 때문인데요. 이 사례에서 1단계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 1.5%의 25%인 0.38%를 2단계는 50%인 0.75%를 적용하는 거죠. 만약 내가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라면 이 스트레스 DSR 2단계 때는 이 금리를 3.75%로 계산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거예요. DSR은 소득 대비 빚 갚는 돈의 비율이에요. 버는 돈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지 말라는 의도로 DSR 40%씩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DSR은 원래 DSR에 일정 금리를 더해서 계산해 대출 한도가 훨씬 더 낮아지는 겁니다. 이 DSR보다 더 강도가 높은 대출 규제 조치인 거죠. 쉽게 말해 후에 금리가 오를 수 있으니 대비해서 미리 대출을 적게 받으라는 거예요.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위험을 가상금리로 반영하는 거죠. 말 그대로 나빠질 상황에 스트레스 받아 미리 반영하는 금리라고 알면 쉽겠죠? 보통 매년 5월에서 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는데요. 1.5%에서 3% 사이에서 가상금리를 적용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모든 DSR이 적용되는 대출에 해당되는데요. 예외도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택연금, 보험계약 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단기카드 대출 등은 DSR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가장 염두에 둘 대출은 새로 받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에요. 이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이 넘으면 적용받죠. 2025년부터는 원래 쓰던 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대환하거나 재약정하는 경우도 적용받으니까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단계 때는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만, 이금융권은 적용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2단계는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이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만 적용받아요. 단 신용대출은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했을 때 DSR 2단계를 적용받으니 참고하세요. 사실 이번 스트레스 DSR 도입을 확정한 것은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지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소식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